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집값 악몽, 고용 참사, 자영업 지옥 끝나는 새를 바란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다수의 이 다주택자 그리고 수도권 중심 개발지역 중심의 고가의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래서 서민들의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거대한 금융자본과 부동산 투기 세력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늘리는 그런 방식의 공급을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 참사 문제도 오늘날 고용 참사 문제, 비정규직의 증가 문제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특히 코로나 재난과 맞물려서 이 고용 참사가 심각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규제 완화, 투자 성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노동 시간을 절대적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자영업 지옥을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자영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기존의 성장의 논리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 혁신 시대에서는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 늘림으로써 자영업자를 줄이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고용도 확대하고 늘리고 자영업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이 성공적 마무리 문 대통령 하게 달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기 말 국정 안정 위에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코로나 민생 집중하며 포용, 협치, 리더십으로 전 국민의 지도자 되길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내놓았는데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해가 뜬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아니잖아요. 어제 진 해가 다시 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대통령의 철학만으로는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집권 세력의 총체적인 집단적 사고, 집단적 철학, 그리고 현재 법과 제도, 현재 우리 사회 구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하는데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지켜봤을 때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없이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쳐왔고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남은 1년 동안 뭐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향신문은 통합과 소통으로 코로나 양극화 파고를 넘자 이렇게 했는데 통합이라는 것이 지금 여당과 야당 보수 정치권의 통합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4대부, 구4대부와 신4대부 간의 통합과 소통 이것은 권력을 나누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한국화의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 소유 구조의 문제, 공공성 확대의 문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금의 보수 정치 양대 정당의 통합과 소통의 정치적 영역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그래도 희망 찾고 미래를 보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른 나라가 거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우리나라는 1% 성장 정도를 작년에 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기업이 잘해서 그렇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잘못된 건 다 정부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기업이 잘해서 그렇다. 여기에는 이 노동자, 뭐 서민, 소비자, 뭐 국민 다 빠져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잘했느냐, 누구 덕분에 잘했느냐 이런 것이 공평하게 얘기돼야 하는데 연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10만 명에 관한 노동자들이 다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재벌에 대한 특혜, 공적자금 투입 이런 특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기업이 잘해서 이나마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통합의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향신문이 주장한 그 통합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과 마찬가지 논리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 기업의 경제적 자유,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하게 하자. 뭐 그런 이제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기존에 항상 자본 쪽이 이제 하던 방식입니다. 결국은 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과 또 산재로 이렇게 산재 사망률 세계 1위의 그런 산재 오명 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회적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얘기한다면 이건 새해 희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양극화도 극복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빈부격차 줄일 큰 그림 제시하고 결단해야 한다. 집값 안정 검찰개혁 등 민생개혁과제 완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뭐 이건 희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빈부격차를 줄일 큰 결단을 하기는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산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이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안팎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부나 국회가 탄핵 대상이어야 합니다. 탄핵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입법화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 개혁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향신문은 새벽도 문 대통령 김종인 비대위원장 회담 기대한다. 이거 정말 한국 정치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대통령 만나는 것이 뭐 예전에 봉건 왕제 시대 때 왕을 만나는 왕이나 황제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구걸하는 식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그냥 사안별로 항상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은 항상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질의응답에 항상 응하고 항상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영수회담의 형식을 둘러싸고 논쟁하고 또 만나느니 만나주지 않느니 이렇게 시간 끌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에 한두 차례 만나기도 힘든 또 만나더라도 형식적으로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서는 올바른 정치,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국가시험 관련 한겨레 신문은 이런 식의 의사국시 허용 나쁜 선례만 남긴다. 경향신문은 의사국시 허용 집단행동 면제부에서는 안 된다. 뭐 지금 정부가 면제부 주기로 했잖아요. 결국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벌에 정부가 국가 권력이 굴복하듯이 역시 힘 있는 의사들에게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면접을 줬느냐 굴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질 수조차도 없는 구조인 거죠. 공공의료 정책,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은 한, 또 의사 양성에 있어서의 공공적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이런 시장에 맡겨진 의료 상태에서는 국가가 이런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의사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마지막 주까지 오른 집값, 세인 공급 숨통 튀어야 한다, 결국 공급론을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아까 조선일보 희망에서 집값 악몽에 대한 제가 비판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이 고가의 아파트, 넓은 평수의 아파트, 또 새로운 투기지역의 아파트 공급으로는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더 투기적 수요만 증폭시킬 것이다. 그리고 수천조에 달하는 이 부동자금, 투기자금이 투자처를 찾아서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이라고 하는 투기적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서민들의 집 문제,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유양병 무더기 감염시킨 뒤 대응팀 꾸린 정부, 동아일보는 구치소 코로나 무섭게 번지는데 뒤늦게 부실 대책 낸 법무부,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비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의 문제인데, 이 요양시설의 국공유화, 공공성이 없는 이 민간의 돈벌이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길거리에 바람이 통하는 이 거리에서 2m, 뭐 9인 이하, 또 요즘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내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의 상황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이런 병상, 병원 침상, 그리고 위생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런 요양병원을 민간의 돈벌이에 맡겨놓고 이곳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구치소, 교도소도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굉장히 확산시킬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경범죄자의 경우에 가석방하고 또 자기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두더라도 가석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조속히 같은 공간 안에 밀집되어 있는 병상을 더 넓게, 또 거기야말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요양시설의 공공화를 즉각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문정권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권을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공수처를 신설해 가지고 역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렇게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앤다면, 기소만 한다면 사실은 굳이 검찰을 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경찰과 공수처만 두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수사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하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검찰 개혁은 좋지만 그것이 검찰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 업무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이죠.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권력형 부정비리, 특히 한국사회의 재벌가 김현장 등 힘 있는 이 세력들의 불법과 부정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본질은 권력투쟁에서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만인 앞에 평등한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할 수 있는 가 없는가, 이것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왜 하는지 모를 청와대 개편 또 한 차례 추가. 동아일보는 정책실장 빠진 청참모진 교체로는 국정 일신 못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물어서 왜 정책실장을 교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청와대 참모 뭐 참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 혼자서 다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참모 역할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의 이 실세들이 이 청와대 참모 역할을 하고 또 청와대 참모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로서 이름이 올라가면 굉장히 정치력을 얻어가지고 추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명함을 쌓는 스펙 쌓기의 일종으로 지금 전락에 있기도 하고, 또 청와대 참모진의 권력이 너무 정말 이거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장관들, 정부 부처가 청와대 참모진에 예속되는 차관급의 이 청와대 참모가 장관을 휘하에 두는 이런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난매상이 만들어지고 도출된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는 스펙 쌓기용도 아니고 농공행상으로 어떤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농공행상으로 자리가 주어져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림자 역할로서 참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운영은 정부 부처장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참모했던 스텝으로서의 지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되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책임지고 결단 내리는, 그리고 정치 책임지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간의 그 1년간의 그 지리한 공방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참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결단 내려야 할 그 정치적 행위를 법무부 장관에 맡김으로써 이런 어려운 상황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다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일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비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